중국의 잃어버릴 30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장단기 영향에 대해서 오늘 금요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특강은 8월 중순부터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8월 중순부터 한 달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일본화가 미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중국 부동산의 디폴트, 연쇄 디폴트 우려가 불거지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자산 디플레와 저성장, 제로성장, 경제붕괴, 일본처럼 잃어버릴 30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지금 한두 달 전부터 널리 퍼져 있고, 또 극단적인 전문가들이나 또 유튜브에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중국이 지금 당장 부도가 난다, 그리고 저 중국 부도는 한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 금융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두 달 전부터 7월 8월서부터 이런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논점에 대해서 명경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중국의 일본화가 정말 현실화 될 것인지 논점을 아주 명쾌하게 오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발 중국 위기, 지금 8월 달에 불거진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8월 중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에 진앙 헝다,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게 8월 중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말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 부동산 국유기업을 포함해서 19곳이 디폴트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연쇄적인 부동산발 경제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3주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8월 말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중국 경제나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건 중국 정부가 오판한 것이다. 이런 부동산 연쇄 부도, 이 디폴트 위기는 결국은 중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8월 말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 9월 초순입니다. 9월 초순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비거에 위한 디폴트 위기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위기는 지금 당장 디폴트가 난 건 아니지만은 계속 진행 중이다 는 이런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이 비거에 위한 이게 중국 말이고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디폴트 위기를 넘겼는가? 자, 채권을, 위안화 채권, 만기가 들어온 채권을 2026년까지 3년 정도 채권 만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디폴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건 이 회사 자체 힘으로 이렇게 3년 만기를 연장한 건 아니겠고, 분명히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에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에 개입해 가지고 당장
음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 만기를 3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당장은 지금 부도를 면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사 제목처럼 중국 부동산 위기가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죠? 뒤로 연쇄 부도 위기가 2, 3년 뒤로 연기가 된 것 뿐이죠. 진행형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부동산 부실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 GDP의 약 25%에서 최대 30% 정도 차지합니다. 25%에서 30%,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GDP에. 그리고 중국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 총 시가총액이 2019년 기준으로 52조 달러 정도입니다. 52조 달러라 그러게 되면은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보다 2배 정도 달한다는 이런 추산인데, 미국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의 2배 정도고 또 52조 달러는 중국 GDP의 약 3배 정도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한국 GDP의 5배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GDP의 약 3배 정도,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미국 GDP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지금 푸실화되어 있는 푸실채권, 중국 부동산 푸실채권의 총 규모가 지금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1200달러 정도입니다. 1200억 달러. 하나로 158조 원. 자, 이 1200억 달러, 158조 원은 이 금액으로 보자면 큰 금액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 GDP 규모와 비교해서 보자면은 이건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중국 GDP가 2021년 기준으로 17.7조 달러입니다. 17.7조 달러. 한국 GDP의 약 10배 규모입니다. 10배 규모. 자, 그런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중국 GDP의 약 3배 정도 규모인데, 지금 부동산 부실채권 규모가 1200달러, 1200억 달러 같으면은 GDP 17.7조 달러 대비해 가지고 부실채권 규모가, 부동산 부실채권 규모가 0.68% 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중국 부동산 지금 연쇄 디폴트 위기가 중국 경제를 다 흔들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의 GDP의 3배 이상이 되고, 또 중국 부동산 시장이 GDP의 약 25%에서 30% 차지하는 만큼 비중이 큰 산업인 건 맞지만은, 지금 부동산 부실채권 규모가 GDP 대비 1%도 안 된다면은 중국 부동산 디폴트로 중국 경제가 지금 당장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지표로 보는 중국 위기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부 전문가들이나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들이 중국 경제가 부도난다고, 이게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중국발 세계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떠드는지, 그건 이유가 있겠죠. 중국 경제 지표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말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지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23조 달러, 중국이 17.7조 달러, 약 18조 달러죠. 일본이 약 5조 달러로 글로벌 1, 2, 3, G1, G2, G3 이 규모입니다. 중국 경제가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 경제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지난 20년 동안의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통계입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14%대도 갔었는데 14%대 가던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2%까지 성장률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니까 이때서부터 이게 코로나 기간이었죠. 중국 경제 이제 부도난다는 말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튜브들 사이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성장률이 2%로 추락했다는 거, 이 사실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얘가 워낙 낮았으니까 성장률 다시 8%로 회복했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에 비교해서 보자면은 이제 다시 6% 성장 복귀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8% 성장을 했는데 다시 2022년에 3% 성장으로 작년에 성장률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중국 정부나 지금 국제기관들이 올해 중국 경제가 약 5%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 지점입니다. 이게 4%, 이게 6%, 가운데 5%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기저효과로 다시 반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 연말에 잘해야 5%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이미 3% 성장, 그 다음에 재작 2020년에 2% 성장, 그리고 올해도 6%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 이런 성장들이 이어지면서 이건 뭐 기저효과 때문에 잠깐 올랐던 거고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다, 당장 부도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빌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돌겠죠. 전혀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지표로 통해서 볼 때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2022년에 3%, 2023년에 5%, 지금 이걸로 2022년 3%는 확정된 수치고 올해는 잘해야 5%입니다. 3%, 5%는 중성장이죠.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때 2020년에 2%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원인이니까 이건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이건 기저효과 때문이었고, 작년 올해 성장률이 앞으로 중국 경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로 볼 때 중국은 고성장이 끝나고 이제 중성장이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고성장 마지막 구간, 그래서 고성장에서 성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중성장이나 저성장 바뀌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이런 순간에 중국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진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들을, 중국 경제가 곧 부도나고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게 빌미가 되긴 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위안화 환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지금 어제자입니다. 9월 14일 어제자에 7.27입니다. 이 7.27. 그러면 지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통계를 볼 때도 10년 동안 통계에서도 가장 높은 구간이지요. 그리고 장중 7.3도 여러 번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그리고 9월 8일자에는 종가 마감이 7.3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위안화 환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있고, 이건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됐다 이 말이죠. 위안화 가치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07년 이후에도 지금 최저 레벨이 상태입니다. 7.2, 7.3은 지난 16년 동안의 최저 레벨에 있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가 위안화 가치만큼 중국 경제가 경쟁력이 낮아졌다. 그리고 중국 돈 가치가 떨어졌다. 중국 경제도 힘이 약화됐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확실히 최근 16년 기간 동안에 중국 경제가 지금 가장 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까지 중국 경제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요. 그 압박 효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안화 가치가 약세죠. 위안화 약세. 이거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고환율이라고 합니다. 고환율,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 이 고환율 상태는 중국 경제가 수출이 활발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고환율은 중국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만은, 지금처럼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수출 시장마저도 곳곳에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높여 가지고 중국의 고물가를 부채질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 고물가는 결국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겠지요. 그럼 이 소비 둔화는 계속 저성장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중기 장기적 저성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잃어버릴 30년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날개 꺾인 새처럼 일본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로 보나 환율로 보나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중국 경제가. 자, 첫 번째가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지금 11년째입니다. 5년 임기 세 번째입니다. 이 독재 권력이 10년씩 장기 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 경제나 정치 권력 역학관계의 모든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10년 장기 집권이 있게 되면 권력은 10년이면 썩거든요. 그리고 그 썩어가는 권력을 경쟁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더욱더 폐쇄적인 집단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임기를 다 채워 먹으려고 지금 국가주석 5년짜리 임기 세 번째 다 채워 먹으면 15년이 되겠죠. 그거 다 채워 먹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 가지고 국가 권력 요직에 다 앉혀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경제 효율성이나 국가의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한테 충성 잘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인민을 위한 경제, 중국 인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시진핑 1인을 위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보고 있는 중국 경제에 최근 2, 3년 동안 보고 있는 중국 경제의 모든 문제점들 또 위기 상황의 시발점입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게 그 첫 번째 단초입니다. 그리고 저 시진핑은 자기가 세 번의 국가주석 임기를 채우려면은 뭔가 인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중국몽이죠. 중국의 세계화, 중화사상을 비로소 시진핑이가 실현한다는 이런 무언가를 정신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인민들이 15년 주석으로서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와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의 독재 권력을 위한 중국몽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와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지금 바이든까지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중국 경제의 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자초를 하게 된 겁니다. 시진핑이가. 너무 일찍 아직 지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기술적 우위를 미국에 비해서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일찍 칼날을 빼드는 거죠. 세계의 중국화라는 이런 칼을.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 중국은 그만한 크기만큼 성장을 못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미국은 지금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률을 지금 꺾어 가지고 일본처럼 죽어가는 경제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 2, 3년 동안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는 미국의 압승입니다. 앞으로도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에도 계속 미국이 압승을 거둘 겁니다. 시진핑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칼을 빼드는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최대 42조 7천억 위안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42조 7천억 위안. 하나로는 7,800조 원 정도입니다. 7,800조 원. 자, 이 지방정부 부채가 전부 다 부동산 부채, 부동산 부실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만 되면은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중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중국 경제의 이게 최대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논점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걸 확실하게 털어내야 다시는 중국 내부에서 지난 한 달 전처럼 부동산 연쇄 디폴트, 이걸로 인한 내수시장 위기, 성장률 감소, 둔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논점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건설, 토목, 이게 중국 경제 GDP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30년 동안 건설, 부동산, 토목 이쪽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그래서 10%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건설, 토목으로 부양해서 10% 성장률을 만들어냈던 그 부작용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국도 지금 심각한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그다음 청년 실업이 아주 만성화되어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한 성장을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도달도 못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지원에 도달도 못하고 그 문턱에서 이미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이것이 고질병인 경제가 됐다는 얘기는 완성도 못한 경제가 이미 시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중국 경제도 장기적으로는 시들어가는 경제 또는 죽어가는 경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더 악화된 거죠.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된 겁니다. 지금 시진핑의 오판으로. 여섯 번째 논점이 중국은 이제 끝났다. 중장기적으로 더 이상 고성장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전부 다 중국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가지고 중국 경제를 고성장을 유지하는데 1조를 했는데 그리고 중국 경제 고성장을 만들었는데 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철수해서 베트남과 인도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진핑은 이제 인민폐만 가지고 내수시장만 가지고 성장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은 이제는 고성장은커녕 중성장을 유지하기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6가지 논점이 지금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 경제 붕괴론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전부 한 달 이내 2023년 8월 중순서부터 최근 9월 초순까지 올라온 최근 한 달 이내 영상들입니다. 이거는 YTN 뉴스입니다. 돈 풀어도 소용없다. 중국 경제의 몰락. 이 제목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 끝장났다. 당장 부도난다. 뭐 이런 분위기죠. 내용도 그렇습니다. 또 YTN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부동산업체 파산위기, 당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이 연쇄 디폴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또 이건 KBS 보도 내용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중국 경제의 영향은 이미 현실화됐다.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건 한국 경제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KBS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건 SBS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처럼 가고 있다. 전세계 시한폭탄 터지나. 중국발
지구촌 금융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SBS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YTN, KBS, SBS 전부 다 공영방송들입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무책임한 유튜브들이나 무책임한 그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보다 10배, 100배 더 심합니다. 중국 경제 당장 부도나서 끝장났다. 한국 경제 같이 망한다. 9월달, 지금 9월 15일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15일, 9월달에 한국 경제 부도나고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 붕괴 상태다. 한국 경제도 같이 몰락한다. 물론 중국이 이런 필미를 충분히 주긴 줬죠. 그런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질 그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한 달 전부터 예고편 올리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지금 이런 단기적 부동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자입니다. 9월 14일자. 어제자 9월 14일, 오늘 9월 15일입니다. 속보, 중국인민은행에서 반년 만에 지급준비율, 지준율을 인하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확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자 9월 14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 8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 자, 요 기사 내용을 화면 스크립 한 겁니다. 정밀하고 강력하게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행해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명목 경제 성장에 맞춰서 화폐 공급 증가율도 유지할 것이다. 성장률 5% 정도고 통화 공급량도 5% 정도 연동해서 통화를 더 풀면서 온건하지만은 강력하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한다. 이런 발표입니다. 인민은행에서. 그리고 돈을 갖다가 그냥 종이 찍듯이 찍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살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부양하지 않는다. 그건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하는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어제 저녁 8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일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 중국 대도시 3곳의 주택 구입 규제가 완화됐다. 그리고 이틀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 학군지도 부동산 규제 푼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쇄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강력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폭 전부 다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규제에서 부양으로. 그리고 이건 어제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자 9월 14일자 부동산 정책 효과 보나 주택 사겠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규제 완화 효과입니다. 부동산 부양 급했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집 사주라는 중국. 중국 정부가 이제 공격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부동산의 연쇄 디폴트 위기를 지금 차단하고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제자 보도 내용입니다. 자,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일당 체제죠. 그래서 여당 야당이 없어가지고 의사 결정이 신속합니다.
한국은 국회를 거쳐서 며칠, 몇 개월, 몇 달, 몇 년 사안에 따라서는 논의가 필요해서 신속한 대응이 못할 때도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결심하면은 시진핑이가 결심하면 1초 만에 바로 중국 전국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그리고 인민은행도 중국 공산당이 100%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위안화가 현실적으로 준기축 통화입니다. 그냥 일개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사실상 준기축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의사결정과 준기축 통화를 가진 준기축 통화라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도 크게 부작용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일본처럼 일본도 준기축 통화죠. 돈 아무리 풀어도 준기축 통화 지위에 있으니까 일본 국채 부도 안 나고 일본 엔화 부도 안 나죠. 위안화는 일본 엔화보다는 훨씬 10배 더 센 준기축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장점, 신속한 의사결정, 신속한 정책 집행, 여기다가 중국 인민은행의 준기축 통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지금 위기 초기 상황에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단기 붕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놨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부도난다,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전문가나 유튜브나 또 언론 방송 내용들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행의 이 특징, 이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보다 100배, 1000배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의사결정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준기축 통화라서 앞으로 10년은 아무리 돈 찍어내도 어떤 경우도 중국 경제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준기축 통화의 지위입니다. 거의 이런 정도 같으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인민은행은 10년 이내는 거의 무소불위의 경제,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10년 이내 단기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논점을 일반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어느 집에 가정경제가 지금 부채가 과다해 가지고 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사업하다가 부도 위기에 있어, 어느 가장이. 자, 그런데 그 부도 위기에 있는 가장이 재벌 2세야. 재벌 2세 같으면은 그 재벌 2세가 자기 사업하다가 부도 위기에 갔더라도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금 지원해 가지고 부도 안 나고 자식들 사업 살릴 수 있겠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중국의 기업이나 중국 가게가 아무리 부실화되더라도 지금 중국 정부하고 중국 인민은행은 준기축 통화 위안화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비유한 것처럼 재벌입니다. 재벌. 아직은 재벌이니까 자식들이 좀 부도 내더라도 언제든지 돈을 갖다가 메꿀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10년 이내는 부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국 경제, 그럼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요약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명경대학 우리 청담 캠퍼스의 강의 화면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겁니다. 이게 언제 강의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8월 20일 날 명경대학 인생 역전반이 있죠. 8월 20일 명경대학 인생 역전반에서 지금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한 달 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던 화면입니다. 칠판에 썼던 걸 갖다가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겁니다. 이게 중국 경제 장단기 전망입니다. 자, 이거 화면에 그림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으로 30년 동안 중국 경제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화 될 것인가, 이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그럼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고성장 시대는 끝이 났고 중성장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왜 만들어졌느냐? 중국의 시진핑이가 오판을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3, 4%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인데, 앞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만약에 부동산 연쇄 부도 위기가 현실화되거나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내거나, 또 미국과 무역 전쟁이 더 격화가 되거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해가지고 복합적인 위기가 터질 때는 올해나 내년에 중국 경제가 3, 4% 성장에서 1, 2% 성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그런데 2025년과 2016년, 2015년, 2016년 3, 4년 후죠. 되게 되면은 중국 경제는 중성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4, 5%대로. 현재는 3, 4% 성장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터질 경우는 1, 2% 추락할 수 있지만은 2024년과 2025년과 2026년 3, 4년 후에는 다시 4, 5% 중성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26년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이후에 25년 동안은 초저성장으로 일본식으로, 이게 일본화죠. 0%나 1% 성장밖에 못하는 일본화,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고, 이 중성장 4%, 6%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의 성장, 저성장으로 2, 3% 성장으로 25년, 30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어느 걸 거냐?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다. 2, 3%로 25년, 30년 성장에 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중국 경제는 이제 중성장 4, 5%도 2026년 이후부터는 어렵다. 이것도 거의 꿈의 성장률로 이제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일본처럼 0%, 1% 성장하는 제로 성장, 1% 성장도 실제로 물가 상승률 2% 미만이니까 평균적으로 이건 제로 성장이지요. 일본과 같은 제로 성장 가능성도 없다. 내수 인구 13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는 2025년과 2016년까지는 중성장 4, 5%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25년, 30년 동안은 2, 3% 저성장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럼 일본화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게 8월 20일 날 명경대학에서 한 달 전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 경제의 장단기 전망이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특강 시간입니다. 결론 정리 첫 번째, 단기 1, 2년 이내 올해 내년 2023년, 2024년 중국 경제 붕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기축 동화 위안화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중기적으로 3년, 5년, 2025년, 6년, 7년, 2025년 즈음 해가지고 중기적으로 3년, 5년 동안은 중국 경제가 중성장 4%, 5%도 성장이 가능하다. 아직은 성장 잠재력을 100% 다 훼손당한 건 아니다.
고성장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10년 후부터 30년 사이는 앞으로 2, 3%밖에 성장 못한다. 순수한 내수 기반 성장밖에 못한다. 이건 저성장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중국의 잃어버릴 30년,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잃어버릴 30년 올 것인가? 중국의 일본화가 가능할 것인가? 결론은 중국의 일본화가 아니라 준일본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화는 사실상 0%나 1%는 제로 성장입니다.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은 일본처럼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2, 3% 저성장, 물가 상승률 최소한도를 반영하는 성장은 한다. 그럼 일본화라는 용어보다는 준일본화가 더 정확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는 급성 췌장암이 아니다. 급성 췌장암이라 그러면 3개월, 6개월 만에 바로 사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30년 된 만성 당뇨병이다. 만성 당뇨병이니까 짧아도 10년, 길면 30년은 더 어쨌든 뭐 눈 멀고 발 잘라가면서도 당뇨병, 합병증,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생존은 가능하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국 경제는 급성 췌장암이 아니고 만성 당뇨병이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계속 생존한다. 2, 3% 성장하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 영향은 이미 한국 경제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더 이상 반영될 게 없으니까 이미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 때 지금 4년, 한 3년, 약 6, 7년 동안 오면서 중국 경제 악재가 한국 경제에 다 반영됐다. 이미 다 반영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없다.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다. 지금은. 그러면 중기적으로 중국제가 4, 5% 성장할 때는 한국 경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2, 3%밖에 성장 못할 때는, 이때는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인도와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 라틴 아메리카로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 완성되어 있다. 자, 오늘의 결론 정리입니다. 중국의 잃어버릴 준일본화 30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장단기적으로. 단기적 영향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더 이상은 뭐 판단할 것도 없다. 현재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중성장 조금 유지하는 몇 년 동안은 한국 경제도 조금 성장률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인도와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다 완성시켜 놓는다. 한국 경제가.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준일본화가 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은 거의 없다.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명경에 포트랙 순환투자를 시행하기로 했죠. 자, 오늘 9월 15일 딱 9월 중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세한 강의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포트랙이 요겁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다가 미국 달러를 사거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면 한국 주식을 현금화를 해야 되겠죠. 원화로 현금화를 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외환 투자죠. 바꾼 달러를 쥐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로 갔다가 4, 3, 2,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포트랙입니다. 포트랙. 그럼 한국 주식, 한국 원화, 미국 달러, 미국 주식, 이렇게 포트랙으로 우리는 순환투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집, 월세 내지 않는 내 집 한 칸, 이게 필수 자본제죠. 필수 자본제로 월세 내지 않는 내 집 한 칸 부동산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여유 자금들을 한국 주식, 한국 원화, US 달러,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사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시점에 따라서 이게 명경의 포트랙 순환투자 나침판이고, 이 트랙을 순환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한국 주식만 투자하거나 미국 주식만 투자할 때보다 수익을 2배, 3배, 4배 수익을 더 정폭을 시키는 투자 기법, 그게 명경의 포트랙 순환투자 기법입니다. 이번 주 9월 10월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 강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화면은 매주 월, 화, 수, 목, 금, 바로 다음 주 오늘 올라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아침에 7시에 명경클럽에 이 화면 보냈습니다. 완성되기 직전 화면 보냈습니다. 7시에 장 열리기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 화, 수, 목, 금 낮 시간에 낮에 아침 11시 30분부터 난 12시 사이에 이걸 js노벨.com에 그래픽 강의로 오늘 이 보는 강의를 올려놓습니다. 왜 이 시간에 올리느냐? 달러를 사고 파는 매매 최적 시점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달러 매매 최적 시점입니다. 요때 사는 것이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변수가 가장 적은 상황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변수가 가장 적은 시간. 그리고 주식 매도는 우리가 배운 대로 온오프라인에서 매도는 아침장 10분 전후가 매도장이죠. 매수는 장 마감 30분 전후죠. 요거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주식 매수로 아침장에 하면 큰일 나죠. 매도는 보유 주식 매도는 아침장 10분 전에서 합니다. 장세 좋을 때 무조건. 그리고 우리 차트 보는 거 알죠? 과열 시점도 매도하는 거 알죠? 또 주식 매수는 장마감 30분 전후에 하고 있는데, 아침에 혹시 매도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 오후 3시에 장마감 30분 전에 차트 보게 되니까 이 차트가 하락할 차트면 오후 3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거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온오프라인 교육받아서 잘 알고 있죠? 주식장 매도 매수 시간 온오프라인 교육에서 완벽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2년 동안 달러 매매 최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한국 시간으로, 이때가 모든 변동성이 가장 많이 제거되어 있는 변동성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이때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매일 월화수목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오늘 보는 이 화면을 그래픽 강의로 js노벨.com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사고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장 열릴 때 정해져 있고, 달러 매매는 이 표를 보면서 월화수목금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자 9월 15일자 아침 7시에 9시 장 열리기 2시간 전에 명경클럽에 이 화면 보내드렸습니다. 약식 화면으로. 오늘 한국 주식은 yes 매수한 날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원화는 no 매수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을 갖고 있지 말고 한국 돈으로 주식을 사는 얘기입니다. 한국 주식을. 오늘 주식 사는 거는 매주 매일 강의하니까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제도 강의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매수인데 오늘 아침에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은 보유 종목 팔아갖고 아침에 수익 실현했다가 오후 3시나 12시에 더 낮은 가격에 새로 사는 거지요. 장 자체가 매수장이라고 아침부터 매수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다음 주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달러는 no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 돈으로 미국 달러 매수해갖고 미국 주식 사겠다고 오늘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US 달러는 no, 투자 no입니다. 4번, 미국 주식은 yes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원화를 오늘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 사는 건 안 되고, 현재 미국 주식 갖고 있고 미국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주식 오늘 매수 날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미국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매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환율입니다. 노란색 요 책 표지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건 오늘 노다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달러를 갖고 있는 걸 원화로 바꾸는 건 오늘 해도 된다. 달러를 갖고 원화를 바꿨으면 원화를 바꾼 거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원화를 바꿔가지고 여보기도 원화는 노니까 한국 주식으로 좀 사라는 얘기죠. 달러를 갖고 있는 걸 원화로 바꿔가지고 원화로 보유하지 말고 한국 주식으로 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더 상세한 활용법, 운영법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올려드리고요. 9월 22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은 이 화면은 월화수목금 주 5일 동안 낮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그래픽 강의로 JS노벨닷컴 올라갑니다. 이 강의로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 매매 최적 시간에 달러 사고 팔 사람들 이걸 보고 사고 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식 사고 파는 건 이미 매일매일 교육이 돼 있죠. 그죠? 요 시점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 오늘 예스죠. 사는 날이죠.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침장 10분 전에서 과열되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12시나 1시나 오후 3시쯤에 더 낮은 가격, 2, 3% 낮은 가격에 새로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예스란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완전 JS노벨닷컴이 재편됩니다. 이제 매주 월화수목금 그래픽 강의 5편이 더 보강되는 거죠. 기존 강의는 그대로고 5편이 일주일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화면이 낮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 강의나 투자 강의는 명경신대 김점수가 절대 진리다. 전 국민이 명품경제학 채널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명경의 포트랙 순환 투자로 지구촌 최강의 투자 교육 JS노벨닷컴에서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